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홍진입니다. 오늘은 운동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방정식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일단 개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는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물리적으로 분석하는 대상을 우리는 개라고 합니다. 뭐 굉장히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냥 한 물체 취급을 하겠다. 여러 물체가 있는데 그거를 한 물체 취급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한 물체 취급하면 뭐가 좋냐? 알짜임을 한 물체 취급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운동 방정식이 이제 달라져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면 위에 물체가 3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물체로 봤을 때는 물체가 4개 있습니다. 뭐 지면도 물체로 취급한다면 4개인데요. 그러면 개는 몇 개냐? 개는 현재 4개입니다. 근데 개가 4개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물체가 4개가 있는 건 맞지만 개가 4개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개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한번 봅시죠.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하나의 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것도 하나의 개가 될 수 있고 요것도 하나의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개가 7개가 됐죠. 근데 여기만 개가 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고요. 요것도 하나의 개가 될 수 있고요. 요것도 하나의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는 뭐 잘 안 하더라고요. 지면하고 BC가 하나의 개다 이렇게는 잘 안 하고 연결된 것만 보통 하나의 개로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전체를 전부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개를 따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뭐가 나와요? 외력하고 내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외력하고 내력은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에서 제가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라는 게 뭔지를 아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한 물체 취급하는 거. 여러 물체도 한 물체처럼 취급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개고, 개는 누가 잡는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잡는 겁니다. 자기가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어렵지 않게 활용되는데, 대학교 물리 같은 데에서는 이 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동 방정식이 뭐냐? 어떤 한 개에 뭘 구해요? 알짜임을 구합니다. 알짜임을 구해요. 구해서 뭐 하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알짜임은 어떻게 구하죠? 시그마 F고 이게 어쨌든 요걸 때문에 뭐였죠? F는 ma가 뭐였죠?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었죠. 근데 그거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면 그게 알짜임이 되고 그 알짜임도 F는 ma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데 뭘로 분석하냐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속도로 분석하는 겁니다. 요걸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속도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가속도가 일정한 게 있었고 가속도가 없는 게 있었고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니면은 등속 원운동처럼 가속도의 크기만 일정하거나 뭐 이렇게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운동 방정식인데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푸냐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지 M이라고 하고, 여기 도르래가 있고요. 이 도르래에는 마찰이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그려 놓은 다음에 뜬금없이 이런 걸 물어봐요. 이럴 때 마찰이 없을 때 스몰 m의 가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뭐 좀 미리 배운 사람은 아시겠지만 조금 황당하죠. 가속도가 얼마지? 예, 이렇게 되는데 근데 좀 배우면은 그냥 답이 나와요. 가속도가 이거거든요.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금방 나옵니까?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요거에 대한 접근 방법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 기본적으로 정통적인 스타일로 하나를 풀고, 하나는 걔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정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운동 방정식 해법은 뭐냐? 첫 번째 힘을 표시합니다. 대학물리 같은 데서는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리라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힘을 그냥 표시하는 걸로 하고, 대학물리나 일반물리 때 그때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힘을 표시할게요.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이 뭐가 있냐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mg죠. 근데 왜 안 내려오죠? 수직항력이 위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가겠죠. 얘가 내려가면은 얘가 이제 당겨져서 가니까 이쪽으로 무슨 힘이 작용해요? 장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T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마찰이 있었으면은 어떻게 돼요? 마찰이 있었으면 이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여기서는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힘이고, 얘만 뭐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얘도 힘이 작용하죠. 그럼 얘는 무슨 힘이 작용하죠? 중력인데 얘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얘도 뭐가 작용합니까? 힘이 작용하죠. 어떤 힘? 장력이라는 거. 이거를 T2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좌표축을 한번 그려보세요. 좌표축을 설정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야 힘이 나란하게 작용하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좌표축을 설정하고 부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부호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요?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주시면 편리합니다. 네, 플러스로 잡았어요. 근데 얘가 문제죠. 얘는 어떻게 돼요? 나란하지가 않아요. 나란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X축, Y축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예. 이렇게 좌표축을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세 번째는 R자임을 구하세요. R자임. 참고로 좌표축은 마음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R자임을 구하면 되는데요. R자임은 어떻게 구하죠? 예, 각각의 물체의 R자임들을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학교 때 오메 법칙을 배웠었죠? V는 IR을 배웠을 텐데 오메 법칙이 저항 한 개에도 적용이 되지만 저항을 합쳤을 때도 적용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R자임도 나중에 이제 각각의 F는 MA, R자임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거를 한물체 취급하고 R자임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각각의 물체의 R자임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죠? 라지M은 좌표축이 두 개죠. 그래서 축마다 R자임을 하나씩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FX, FX입니다.
X축에는 작용하는 게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장력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거밖에 없고, 근데 얘가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입니다. 얘가 A1이고 얘가 A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누가 움직이죠? 라지 M이 A1의 가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 얘만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위아래도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F Y축의 R자임은 얘가 플러스네요. 그래서 N 마이너스 라지 mg가 되네요. 근데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요. 두 힘이 똑같습니다. Y축 방향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거를 R자임이 0이다. 어느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는 0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라지 m의 그 R자임들이고요. 스몰 m은 어떻게 되죠? 스몰 m은 방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그마 F라고 편하게 쓰시고요. 얘가 플러스네요. mg 마이너스 t2는 움직이죠. a2로 누가? 질량 m이. 요게 이제 R자임인 거죠. R자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결국은 R자임을 세워서 운동을 분석하는데 그건 뭘로 분석한다고요? 가속도로. 그게 바로 뭐예요? 운동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가속도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해법은 뭐예요? 세 글자씩 외우시면 돼요. 힘을 표시하고 좌표축을 설정하고 R자임을 구한 다음에 가속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장력도 다르고 가속도도 다르고 근데 식은 몇 개 없는데요.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가속도가 같습니다. 왜 같을까요? 왜냐하면은 한 물체, 즉 하나의 개처럼 움직입니다. 한 물체처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가속도가 같아요. 같기 때문에 그냥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겠습니다. A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장력도 문제입니다. 장력이 어떻게 돼요? 여기도 T2가 되고요. 여기도 T2가 돼요. 왜? 작용, 반작용 관계로 따라서 T1하고 T2는 어떻게 돼요? 같습니다. 왜냐고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워요. 그냥 지웁니다. 지운데 이건 도르래가 받는 힘인 거고, 즉 물체가 받는 거는 T만 받고 이 물체가 받는 것도 T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식이 좀 더 간단해졌죠. 연립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속도를 구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연립해야죠. 어떻게 연립하죠? 더하시면 됩니다. 더하면은 얘는 어차피 0이고요. 0이잖아요. 얘가 t가 소거가 돼서 mg가 되고 얘는 질량을 더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속도죠. 따라서 a는 이렇게 되죠. 똑같죠? 얘랑 똑같죠? 이렇게 되고 보통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세요? 질량 플러스 질량 분의 질량이니까 이거는 킬로그램이 없는 어떤 수가 되고요. 그래서 뭐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의 몇 배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면은 첫 번째 라지 m이 스몰 m보다 엄청 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얘는 분모가 0이 되죠. 그래서 가속도가 0인 뭐죠? 정지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스몰 m이 라지 m보다 이렇게 크면 어떻게 돼요? 스몰 m이 라지 m보다 크면은 얘는 거의 0이죠. 그래서 가속도는 g에 가깝고요. 이건 뭐 하는 거죠? 자유낙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라지 m과 스몰 m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가속도는 절반이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느리게, 그냥 자유낙하하는 애보다 느리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라지 M이 스몰 M보다 크면은 얘가 10톤이고 얘가 1g이면은 거의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몰 M이 라지 M보다 크면은 얘가 10kg이고 얘가 1g이면은 얘가 달리나 마나 자유낙하처럼 떨어진다는 거고,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원래 자유낙하보다 한 절반 정도의 가속도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운동 방정식이고요. 요거에 관련된 예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